한 번이라도 집을 구매할 또는 하실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의 역대 매매 지수 그래프입니다. 끝없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하락의 시그널과 뉴스 그리고 경기 상황으로 매수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무릎보다 더 낮은 바닥 매물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금일 바닥을 다진 경매 매물 탑 10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건 선정의 조건은 권리 분석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현재 진행 중인 차익이 최소 2억 이상, 평수는 20평 이상이며 보유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감정가격 12억 이내로서 내 돈 1, 2억 원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물건으로 선정했습니다. 과연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갈지 아니면 다시 가격을 회복하여 반등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 현재 서울 지역 부동산에 대한 분석 및 트렌드를 알아갈 수 있을 것이며 만약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면 좋은 참조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후반으로 갈수록 바닥을 찍은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매물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백년산 힐스테이트 2차 205동 404호 물건입니다. 평수 25평이며 감정가격 7억 5,200만원짜리가 6억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구조는 32B 타입으로서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및 주방 일체형 구조 되겠습니다. 당연히 권리 분석상 문제는 없습니다. 위치를 보게 되면 6호선 세전역 가까이 있는 단지 되겠으나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이고 주변으로는 힐스테이트 1차에서부터 5차까지 있겠으며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등 많은 학교들도 보이고 오른쪽에는 백년산도 끼고 있어 생활 환경은 일반시되어 보입니다. 주변 개발 계획은 해당 단지 왼쪽으로 응암 제1종 지구 단위 계획이 잡혀 있긴 하나 해당 개발 계획은 해당 단지의 시세를 견인하는 직접적인 호재로는 작용하기 어려워 보이고 기타 가치를 상승시킬 만한 개발 계획은 특별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해당 매물의 거래 가격은 2019년도 7억 중반을 유지하다가 2021년 후반부에는 거의 10억 5천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하지만 거래 절벽 시기에 거의 거래가 되지 않다가 하향 평준화되어 최근 거래된 가격들은 7억 8천, 7억 8,500만 원 등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의 가격은 저층이 8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최저 가격 6억 원으로서 나와 있는 매물 대비 약 2억 원 저렴한 매물이 오늘의 12물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매물 7년 동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약 5억 원에서 상승을 하여 거의 2배인 10억 원까지 올랐고 최근에 거래되는 7억 8천은 이 가격대에서 더 내려갈 가능성도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8억 원이 바닥이라고 판단하는 건 다소 공격적으로 보이긴 하나 최근의 거래 트렌드와 더 이상의 악재가 겹치지 않는다면 현재 8억 원 정도에서 반등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구입 매물은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중랑 해물 아파트 102동 1002호 물건 되겠습니다. 실평수 25평이며 6억 원짜리가 5억 4,400만 원에 유찰되고 2회 유찰되어 4억 3,520만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31A 평형으로서 방 3개, 화장실 2개 있는 아주 일반적인 구조의 30평대 아파트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은 박복실이라는 임차인이 있으나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권리 분석상의 문제도 없겠습니다. 해당 매물의 위치는 위쪽으로는 양원역이 있고 그리고 서울 양원 공공주택지구 밑에 있는 단지 되겠습니다. 마을 공공주택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정비된 단지 되겠으며 작년 말 기점으로 전부 택지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경춘선 및 6호선의 마지막 종착역인 신내역을 사용할 수 있겠으며 해당 단지 근처에 있는 경의중앙선 양원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단지에서 직선거리로 1.7km 거리에 BTS B 노선은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개통이 되고 나면 교통 환경은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기간이 2030년에 개통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개발 계획이 해당 물건의 가치 증대를 하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 외에 기타 직접적인 가치 상승을 할 만한 개발 계획은 보이진 않습니다. 실제 거래됐던 가격을 보면 2019년도 말에 4억 후반에 시작을 하여 2021년도 중반에는 6억 8,500만원까지 상승을 했으나 부동산 암흑기에는
단 한 건의 거래도 없다가 작년 초에 5억 원의 한 건 거래가 있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저층에 6억 3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최저 가격 4억 3,500만 원으로서 나와 있는 매물 6억 3천만 원 대비 해당 물건도 약 2억 원의 차익이 발생하면서 절대적인 가격 자체가 낮아 9위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 단순히 시세를 6억으로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동안 거래가 너무 없었고 6억 원이라는 가격은 상승하면서 발생한 가격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판단한 건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해당 단지에 거래됐던 비슷한 평형들의 최근 거래 트렌드를 보면 24평형도 최근에 5억 4천에 거래가 되었고 해당 단지에 24평형의 최저가가 5억 7천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6억 원이 다소 공격적으로 보이긴 하나 해당 매물을 일반 매물로 산다고 했을 때는 선택지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해당 매물의 가치 판단은 임장을 통해서 정확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8위 매물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꿈의 숲 코오롱 하늘채 101동 1103호 물건입니다. 실평수 25평이며 9억 4,800만원짜리가 7억 5,840만원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해당 평형은 34B 타입 되겠으며 구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으나 확장형을 기준으로 본다면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이며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이라 구조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현재 임차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나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부 후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권리 분석상의 문제도 없겠으며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조명희 씨의 임차권을 승계받았기 때문에 해당 물건은 공실로 예상이 되고 점유를 아주 쉽게 인도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당 매물의 위치는 오른쪽 하단부에 6호선과 1호선 경원선인 석계역을 쓸 수 있고 위쪽으로는 북서울 꿈의 숲을 사용할 수 있겠으며 장월초등학교, 장곡초등학교 그리고 기타 다른 아파트 단지들로 있는 것으로 보아 생활 환경은 일반시 되어 보입니다. 해당 물건지는 뉴타운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된 곳 되겠으며 14구역, 10구역 등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구역, 9구역까지 전부 다 됐다면 아마 해당 단지의 전반적인 느낌은 굉장히 좋았겠지만 개발이 무산이 되면서 전체적인 단지의 힘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른쪽으로 광운대역이 있는데 GTX C 노선이 지나는 곳 되겠습니다. 물론 해당 단지에서 직접적으로 도보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개통이 되게 되면 생활 편의성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광운대역을 기점으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복합용지 및 공공용지, 업무용지로 개발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쪽으로는 동북선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북선은 왕신리역에서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이 되겠으며 2015년에 착공하여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열심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동북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해당 단지에서 도보로 사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향후 가치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매물의 시세를 보면 34B 타입으로서 2019년 7억에서 시작을 하여 2021년 후반부에 13억 5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하락장을 겪으면서 2023년 1월 8억 원까지 떨어졌다가 가장 최근에는 9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네이버에 나와 있는 최저가는 9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저가 7억 5,800만 원, 네이버 매물 9억 8천만 원으로 최저 가격 대비 2억 2천만 원 저렴한 물건이 오늘의 8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10억의 가격을 바닥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며 최근 7년간의 그래프로 봤을 때 9억 8천, 10억이라는 가격이 반등의 시그널로 보여지기도 하나 조금만 더 떨어져서 8억 원 정도의 형성이 된다면 즉 해당 물건 최저가 정도에 받는다면 거의 바닥권이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7위 매물은 도봉구 창동에 있는 북한산 아이파크 515동 1603호이며 실평수 36평, 분양평수 46평 아파트입니다. 감정가격 9억 8,300만원짜리가 7억 8,64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해당 매물의 구조는 거실, 주방 일체형 및 일자로 되어 있고 침실 4개, 화장실 2개, 그리고 발코니도 끼고 있는 구조 되겠습니다. 북한산 아이파크라는 2000세대 대단위 단지 속에 있는 매물 되겠으며 주변으로는 동화청솔 아파트, 아이파크 4차 및 창동초등학교, 가인초등학교 등
주변에 초등학교를 끼고 있겠으며, 오른쪽으로는 중랑천 직선거리 500m, 도보로 3분 거리에 지하철 4호선 및 1호선 창동역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동역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서울 창동 도시개발지구가 열심히 현재 개발 중에 있겠으며 2025년 개발 완공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창동역을 기점으로 해서는 다음과 같이 굉장히 많은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GTX-C 노선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지 되겠습니다. 해당 매물의 실거래 가격은 2019년도 약 7억 3천만원, 7억 500, 7억 초반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4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2022년, 2023년도에 전혀 거래가 없다가 가장 최근 10억 8천, 11억 2,500, 10억 5천에 거래가 되었고 비정상적으로 낮은 7억 6천은 직거래로 의심이 됩니다. 실거래 가격으로 봤을 때는 11억을 전후해서 거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나와 있는 현재 최저 매물은 10억 3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최저 가격 7억 8,600만원으로 나와 있는 매물 10억 3천만원 대비 약 2억 4천만원 낮은 매물이 7위를 차지했습니다. 해당 매물의 가치 판단을 했을 때는 현재 감정평가 금액이 실제 시세보다 낮게 감정이 된 점, 실제 거래됐던 가격들이 10억 이상으로 거래된 점 등은 좋은 시그널로 보여지긴 하나 전체 거래 트렌드로 봤을 때 10억이라는 가격을 바닥으로 찍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담감이 있어 보입니다. 유찰된 가격이라면 거의 바닥을 다졌다고 판단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6위 매물은 성북구 종암동 아이파크 종암동 101동 604호 매물 되겠습니다. 실평수 25평이며 8억 2천만원짜리가 6억 5,600만원에 유찰됐습니다. 해당 매물의 구조 역시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은 소유자 점유로서 여전히 할 게 없습니다. 해당 매물의 위치 역시 서울 북쪽에 위치하고 있겠으며 기름역에서 약 400m, 도보로 6분 정도 되는 거리에 지하철 4호선을 쓸 수 있고 주변으로 대단히 아파트 및 학교를 끼고 있어 생활 환경은 일반시되어 보입니다. 오른쪽으로는 현재 서두에 설명드렸던 동북선이 진행 중에 있으며 동북선이 개통됐을 때 도보로 쓸 수 있는 위치 되겠습니다. 기타 개발 계획은 해당 단지 반경으로는 특별한 건 없으나 위쪽으로 많은 단지들이 이미 재개발까지 이루어져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해당 단지의 가치 상승을 이끌어내기에는 다소 직접적인 영향성은 없어 보입니다. 실거래 가격을 보면 2019년도 6억 5천인 중반쯤에 거래가 되다가 2021년도 무려 11억 4천만원까지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거래 절벽 시기를 지나고 하향 평준화되어 최근 8억 2천, 8억 7천, 9억 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탑층이 8억 9천만 원에 나와 있어 최저 가격 6억 5,600만 원으로 약 2억 4천만 원 저렴한 매물이 6위를 차지했습니다. 해당 매물이 6위를 차지한 건 최저 가격이 조금 더 낮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이라면 조금 더 높은 순위를 부여하였습니다. 현재 최저 가격 약 6억 중반대는 2018년 후반도 가격이기 때문에 안전마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바닥에 많이 근접한 금액이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상이 되며 만약 해당 물건을 7억 초반대의 낙찰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5위 매물은 노원구 월계동 그랑빌 아파트 122동 201호 물건 되겠습니다. 실평수 25평, 감정가격 7억 원짜리가 5억 6,480만원까지 유찰됐습니다. 해당 매물의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이 있는 아주 일반적인 구조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은 여전히 할 게 없습니다. 해당 매물의 위치는 1호선 및 6호선 석계역을 더블 역세권으로 도보로 사용할 수 있겠으며 오른쪽으로는 태릉 입구역 7호선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단지 되겠으며 중랑천 그리고 주변에 대단히 아파트 및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단지 되겠습니다. 장이 뉴타운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개발계획 설명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실거래 가격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도 6억 초반에 진행을 하다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2021년 10억 5천만 원까지 거래가 되다가 거래 절벽 시기에 아주 뜸하게 거래가 되었지만 최근 바닥을 다지고 아주 얕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거래를 보면 3월달에 저층이 7억 8천만 원, 중간층이 8억 3천만 원, 그리고 2월달에
8억 5천만 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보아 8억 초반의 가격을 회복한 것으로 보여주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역시 8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매물 최저 가격 5억 6,400만 원, 현재 매물이 8억 원으로 나와 있는 매물 대비 약 2억 4천만 원 차이 나는 물건이 금일 5위를 차지했습니다. 4위 매물은 도봉구 창동에 있는 북한산 아이파크 513동 2303호 물건입니다. 실평수 36평이며 12억 원짜리가 9억 6천에 유찰되고 2위에 유찰돼서 7억 6,800만 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매물의 구조는 방 4개, 화장실 2개, 발코니 끼고 있는 구조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 점유로서 권리 분석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북한산 아이파크의 위치 및 개발 계획은 7위로 설명드린 물건과 같은 단지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기타 설명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한 평형의 매물로서 실제 거래됐던 가격들은 10억 5천, 11억 2천만 원, 나와 있는 매물은 10억 2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최저 가격 7억 6,800만 원으로서 나와 있는 매물 10억 2천 대비 약 2억 5천만 원 저렴한 매물이 금일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해당 단지에 2억 원 이상 차이 나는 매물이 2개 있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했을 때 제대로 조사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금일 3위 매물은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화랑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103동 104호인 저층 물건 되겠습니다. 실평수는 38평이고 분양평수는 40평이 넘습니다. 약 10억 1천만 원짜리가 8억 800만 원에 유찰이 되고 현재 6억 4,640만 원까지 유찰되어 있습니다. 권리 분석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며, 분양평수는 47평으로서 구조는 방 4개, 화장실 2개, 앞뒤 베란다 및 주방 식당이 있는 구조이며 해당 단지에서 제일 큰 평수 되겠습니다. 해당 매물의 위치는 화랑대역에서 직선 거리로는 500m이나 도보로는 1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밑쪽으로는 초등학교 및 공릉중학교, 오른쪽으로는 서울여대 및 육군사관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 되겠으며 생활 환경은 일반 시대와 보입니다. 매매됐던 가격은 2019년도 약 7억 그리고 7억 3,500에 거래가 되다가 거의 거래가 없었습니다. 해당 단지에서 제일 큰 평형이었던 탓일까요? 거의 거래가 없다가 2023년도 3월 달에 7억 9천만 원에 한 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9억 원이 최저가에 나와 있습니다. 최저 가격 6억 4,600만 원으로서 약 2.6억 정도 차익 나는 물건이 오늘의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 7년간의 그래프로 보았을 때 7억 9천만 원의 가격도 아직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바닥 가격은 약 5억 중후반대로 보여져서 현재 나와 있는 최저 가격인 6억 4천만 원도 가벼운 가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치 평가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이것보다 15평 작은 32평의 거래 현황을 보면 전고점 8억 이후 작년에 6억 9천, 7억 2천 정도의 거래가 되었고, 현재 나와 있는 가격은 7억 1천만 원이 가장 저렴한 매물이긴 합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32평의 적정 가격은 7억 정도로 보여지고 47평형의 가격은 8억 초중반으로 보여져서 적정한 시세로 보여지긴 하나, 역대 그래프로 보았을 때 8억 원을 바닥으로 바라보기에는 다소 부담감은 있어 보입니다. 2위 물건은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ESA 아파트 15층 1503호 물건 되겠습니다. 실평수 37평이며 8억 9천만 원짜리가 7억 1천에 유찰되고 5억 6,960만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해당 매물의 구조는 판상형 구조로서 방 4개, 화장실 2개, 주방과 거실이 일자로 되어 있는 구조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은 여전히 할 게 없겠으며, 위치를 보게 되면 방학역 초역세권 매물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는 기타 다른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및 초등학교, 천도 끼고 있는 생활 환경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 개발 계획은 특별한 건 보이지 않고 방학 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이 잡혀있긴 하나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발 계획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시세를 보게 되면 거래가 많지가 않습니다. 2020년도에 6억 4천에 거래되다가 2020년도 후반 9억 9천만까지 올랐으나 2022년도 후반 9억 9천 그리고 9억 7천만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8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 5억 6,960만 원으로 나와 있는 매물 대비 약 2억 8천만 원 차이 나는 매물이 금일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
거래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와 있는 가격을 시세로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현재 최저 가격에 받아야 거의 바닥권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해당 매물의 가치 판단을 더 하기 위해서 15평 작은 매물에 8억까지 찍었다가 가장 최근에는 하향 평준화되어 6억 초반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매물도 6억 8천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6억 초중반이면 거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49평형이기 때문에 15평형을 평당 1,000만 원으로 단순 계산으로 환산한다고 했을 때는 매매 가격이 8억 초반으로 나오는 건 아주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이지긴 합니다. 하지만 거래 사례가 많이 없다라는 점, 최저 가격 4억 원에서 올랐다는 점으로 보아 8억원을 단순한 시세로 보기에는 다소 부담감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망의 1위 매물은 성북구 석관동 레미안트리치 110동 201호 저층 매물 되겠습니다. 실평수 25평이며 감정가격 9억 4,400만원짜리가 7억 5,520만원까지 유찰됐습니다. 해당 매물의 구조는 확장형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과 주방이 1층이기 때문에 구조가 주는 개방감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임차인은 없겠으며 투게더 앱스 주식회사가 전세권 설정을 하였으나, 해당 전세권은 진성 임차인이 아니고 돈을 빌려주면서 소액 임차인을 막기 위한 전세권 설정을 하였기 때문에 명도 및 기타 인수되는 권리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신이문역을 도보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밑쪽으로는 이문초등학교, 그리고 이문동 대림 이편한 아파트, 왼쪽으로는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석관동 캠퍼스 및 천장산을 끼고 있는 단지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석관동 환천마을지구,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재정비되고 있겠으며, 신이문역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겠습니다. 해당 단지를 기점으로 해서 주변의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보면 개발이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개발 계획들이 해당 물건의 가치 상승을 직접적으로 이끌어내기에는 규모와 시기 등의 면에서 다소 한계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해당 매물의 시세는 2019년도 7억 중후반에 상승을 했다가 2021년도 거의 12억 원이 넘어가는 가격까지 거래가 되다가 하향 평준화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10억 2천, 9억 9천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평형에 나와 있는 매물의 가격은 10억 5천만 원입니다. 최저 가격 7억 5,500만 원, 나와 있는 매물은 10억 5천만 원의 최저 가격 대비 약 3억 원의 차이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10억 원이라는 시세는 2018년도 6억 중후반에 비해 여전히 많이 상승한 가격인 걸 알 수 있어 10억 원을 단순 매매 가격으로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부담감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25평형들의 가격을 보면 상승 후 바닥을 찍었다가 약간 반등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점은 10억이라는 가격이 부담스럽긴 하나, 그렇다고 무작정 바닥을 기다리기에는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현재 유찰된 7억 5천만 원은 굉장히 안전마진을 가지고 있는 가격대라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유찰이 많이 된 바닥 경매 물건 탑10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권리 분석은 제가 해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현장 답사를 통하여 매매 가격과 부동산의 가치만 제대로 파악한다면 바로 입찰도 가능한 물건들입니다. 부동산의 역대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현재 바닥 같으신가요? 과연 바닥을 지나 지하로 내려갈지 아니면 다시 가격을 회복하여 반등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 현재 서울 지역 부동산에 대한 분석 및 트렌드를 배우셨을 것이며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면 좋은 참조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